안녕하십니까. 헌법 2 제1회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 6번째로 차별적 표현 규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집단에 대한 비판적 표현 규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오늘 논점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극리해서 먼저 차별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번만 읽겠습니다. 작샤의 소수자에対する侮辱的、差別的な言論等の表現行為、 이것을 차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그러한 무적택이되 사별적이나 그러한 언론, 그러한 표현 행위, 이거 통틀어서 차별적 표현이라고 하고, 이것은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사회에서의 산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기로 된 것이 1965년에 제정된 인종차별절폐조약입니다. 제2種差別撤廃条約에서 소수자, 그래서 약자에 대한差別 표현禁止だと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오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만, 차별적 표현, 특히 헤이트 스피치 같은데 그런 것은 규제가 돼야 된다. 아무리 표현이라도 그것은 허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조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인종차별절폐조약 제4조에서는 진주적優越または増悪に基づくあらゆる思想の流布、 그래서人種差別の扇動等につき処罰立法措置を取ることを義務付けていると이렇게 되어 있죠. 처벌립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대약하고 제약급이네,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엄격한 의무이죠. 만일 차별적 표현,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2差別撤廃条約를 체결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로서 그것을 가하고 있죠. 따라서 4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この 4조, 제2差別撤廃条約の 4조에 대해서는保留했다는 얘기죠. 보류합니다. 왜인가? 그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조 留保に関する日本政府の理由以上憲法で保障した表現の自由と抵触한다는 거.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4조 이것을 그냥 승인해버리면 헌법 위반에 돼버린다. 따라서 어렵다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썼습니다만 刑罰法規の構成要件として用いることが曖昧だと差別的表現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엇이 차별적인 것이 이거特定 못하지 않는가,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익계法定 시기에 위반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留保에 보류했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하고 차별적 표현의 규제 문제는 상당 정도 논쟁이繰り広げら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람, 아니다, 차별적 표현에 의해서 가슴 아픈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의 인권을 또 존엄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 이거 대립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제법 오랫동안 헌법학계에서는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입니다만 2000년 이후에鳥取県 이거 가와키리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動きが 있습니다. 그差別的 表現を 規制해야 된다는 조례가 이거 처음으로 나와서 그 후 여러 단위에서 조례가動きが 있다는 거하고 2010년대 들어오면서人権擁護法案것이閣議決定되고 있습니다. 응당 참분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잘못하면差別 表現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반대로 국가든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들의 차별 표현으로 어쨌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는가에 따라서는 좋게 이용될 수 있고 나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원도 있긴 있는데 다만閣議決定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 하고, 근데 사건의状況 있잖아요. 최근 시기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절대 자는 것보다는 차별적 표현 규제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극리 해석. 차별적 표현 규제 배경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는 차별적 표현 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는 되었는데 이때는 사회 레벨의秩序維持的観点다 사회 레벨에서 사회 수준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적 표현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배경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유대야 시기 유대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나쁘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한 폭동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표현規制였기 때문에 본질은 약자가 오히려 강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쓰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회 질서를 이른바 미다시하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사회적 표현規制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 50년대의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것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 레벨, 개인 수준에서의 가해약発生 防止 이렇게 전환되었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표현 그 자체가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기득스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언어이다. 그러한 인식이 정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 1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쪽이지 않습니까? 약간 사람, 지배 구조 속에서 피지배자들이 스티그마로서 그 상황이 그러한 표현으로서 계속 유지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言語的な 탄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그것이 차별적 표현이다 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년대가 제기했던 차별적 표현 규제 문제하고 그 10년대부터 오늘이 제기하고 있는 차별적 표현 규제 문제는 역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그 1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 레벨의 가해약発生 防止の見地から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표현規制가 제기되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다분가식이라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사상인데 마르치칼처리즘이라는 그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마르치칼처리즘에 이거해서 말한다면 차별적 표현이라는 것은 歴史的に形成された支配従属関係を背景とする差別構造を心理的に固定化する機能を持つと괜찮습니까? 이러한 표현으로서 차별 구조가 심리적으로 고정화된다. 이것은 공생 사회를 조회하는 형상이다. 따라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변화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표현이라는 언론이 공생 사회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규제해야 된다라는 異なる文化的出自の集団の強制라는 미래의도죠. 미래상에 기초해서 차별적 표현은 규제돼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제시되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적 표현을 규제한다는 것이 그저 표현의 자유として 어떤 가든지 그러한 자원부터 좀 더 아리가타 있죠. 사회의 아리가타의 문제까지 좀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들어잡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세 번째로 헌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차별적 표현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대상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자면 왜 제한하는가? 어떤 대상, 어떤 내용 이렇게 해서差別的表現という時にどのような対象に対するどのような表現を差別的表現とするのか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까지 확인했고
그래서 차별적 표현의 규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여기서 면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겠습니다. 차별적 표현이라고 할 때 크게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차별적 행위, 센도 などの差別行為をもたらす恐れのある言論の規制선동에 대한 규제죠. 차별적 행위의 선동 등 차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의 규제. 이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집단적 명예훼손의 규제, 집단적인 무조건, 희보의規制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차별을引き起こす恐れのある思想の表現自体の規制。네 번째, 以上のいずれにも当たらない人種的マイノリティ等に対する軽蔑的表現、別称の使用を差別的表現として取り締まる動き、이런 것들 폭넓게 있습니다. 네, 차별적 표현이라고 할 때 그 유형이네. 근데 문제는 3하고 4는 오늘의 이 세상에서는 아직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思想自体を規制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9조 권리입니다. 헌법 19조에서는思想の自由 기대하고 있죠.思想良心の 自由. 네?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규제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그래도動き이죠. 別称を使うとか軽蔑的な表現を한다 정도이며, 이것도 심각한 문제는 있는데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론점은 1, 2에 극한되지 않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 3, 4 중에서 3, 4에 대해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3은 아쿠마데 시소이고 4는法的規制まで求めるものではない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입니다. 그래서 1하고 2에 대한 법적 규제비 현실적 대상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1은 있지 않습니까? 違法行為の扇動の枠組みによって処理できる 이것도 의미가 되면 개별의 마지막은 가죠.差別的行為の扇動と差別行為をもたらす恐れのある言論の規制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違法行為の扇動の枠組みによって処理できる現行法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여기서 말했던 수단적인 명예훼손 이것이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가. 일단 무조건자가 있고 개호전에 명예훼손자가 있고 후호고의가 있죠. 민보전에 이렇게 해서 일반법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입방호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는가. 1번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에 수단적인 명예훼손자 이것이成立可能かどうか라는 문제가 이것은 논점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差別的表現規制の是非をめぐる 문제로서는 2번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규제할 수 있는 거 어떤가 하는 것이論점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この集団に対する規制라는 것은 個人を特定しない集団に対する誹謗的表現も1個特定個人に向けられた集団に帰属する、ことを理由とした誹謗的表現も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区分하는 건 있습니다만 론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비반 증상은 부적의자의 명예훼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集団, 조센지 있는지네 거그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한가 또 규제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규제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교과서에도 좀 나오지 않고 있거나 한례에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마지막에 생각을 해나가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차별적 표현 규제 및 접근론과 서근론을 보면서 가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접근론입니다. 차별적 표현 규제의 적극적인理論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집단에 대한 비방 이것은 집단도 도머리 집단과 함께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도 손해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해야 된다는理論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집단의 문제 아니죠. 네? 이런 주장이 강한데 자꾸 말합니다. 集団に対する誹謗中傷はね、集団に属している個人の誹謗中傷に이어지기 때문에 본질은 개인의 인권 침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된다는理論인데 이것이면 그렇습니다.現行法で 좋지 않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人種差別 撤廃法 같은 것을 만들고 헤이트 스피치法 같은 것을 만들고 규제를 하자면 이 일본의 설명으로서는 조금 모자란 감이 합니다. 그래서 2번 差別的表現は何ら有意味なメッセージを発信せず民主主義的統治に全く貢献するところのない価値の低い表現であるからその規制には厳格な審査基準が適用されない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가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래도差別 表現は 表現이기 때문에 저는厳格な 審査 기준인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何が差別的 表現か라는 것은 잘 심사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積極論의この 1, 2번은 조금 설득력을 좀 더 가지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표현規制가 왜 필요한가라는 접근론의 논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조금 연기를 해 놓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다음 두 번째로 소극론입니다. 그래서 소극론이 있습니다. 우선 規制されるべき差別的表現を明確に定義することは不可能。이거 일리는 있습니다. 何が差別表現か、誰がどう受け止めるかっていうのが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一様に一律に言っちゃうんか定義못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差別的表現が望ましくないとしても法的な手段によってではなく対抗言論の中で出されるべきだ. 이것은 기억에 있습니다. 思想の自由市場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言論야言論을対抗해야 되는対抗 言論 理論입니다. 이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물이라는 것이 핀배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처럼対抗 言論도 힘 있는 사람의言論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소극론은 조금 어떤가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平等の実現は言論規制ではなく不利益取り扱いの規制などの施策によるべきだ.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言論 規制하지 않고 많다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을 놔둬놓는가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론 그 자체도 그렇게 그리 히트하고 있는理論은 아니지 않는가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괜찮습니까? 뭔가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규제해야 되는가 규제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憲法21条이表現の自由하고에 관련해서 상당 정도激論되었던 문제입니다. 일본 국가의 입장은 진실사회撤廃条約 4조 6을 없애고 있고 어디까지나 표현의自由 21조의 문제로서 너무 쇼마츠立法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몇 개 조례とかで 나와 있고立法会 움직임도 있는데 그다지 속도가 빠르다고는 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은 소수자 쪽에 있기 때문에 또 헤이트 스피치를 다 하고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차별적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것이 있어서 조금 속도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가능한가? 헌법적으로는 무리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争点ね。侮辱罪、名誉毀損罪、そして不法行為による救済が可能であり、集団的誹謗表現の新たな規制を制度化するためには어떻게 하면 좋은가?個人的法益に還元できない損害の存在が立証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侮辱罪、名誉毀損罪、そして不法行為による救済라는 것은 個人に対する差別表現에 대해서는救済가 가능하죠.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면 모자라다고 생각하죠.集団に対して差別表現を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자면個人的法益에는 환원되지 않으면 손해의 존재가 입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은 역사적인
지배 종속 관계의 고정화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신 거네. 그 개인의 그저 요구가 이해관계만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으로 추적된 맥락 속에서는 존재해왔던 지배 종속 관계의 고정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個人的 法益に 還元できない損害の存在が 여기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집단에 대한 비판적 표현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5. 集団に対する誹謗的表現規制の可能性 이렇게 했습니다만 첫째, 차별적 표현 규제의 필요성하고 어려움입니다만 차별적 표현에 의해서 개인의 존엄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個人の尊厳라는 것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은 뭐라는 거네. その差別表現라는 것은最大の根幹の部分を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규제의 목적이 명백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땄습니다.差別 表現에 의해서 個人の尊厳が 지배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는가.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의 법제도로서 규제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죠. 사실은 있습니다. 개인만으로 본다면 個人に対する侮辱、個人に対する名誉毀損이며 그것이 집단을 이유로 한 명예훼손이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제도로서는 일정한 규제는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서는 해결 못하는 부분, 개인적인 리익으로서는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앞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 법익으로 활용 안 되는損害가 존재하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의 대상이 상당히 대기하는,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규제해야 되는 것은 절박한데 다만 규제하자면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제 가능성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규제를 필요로 하는立法 사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 해석으로서는 안 보여도 실제差別 表現を 規制해야 되는事実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立法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제 가능성입니다. 예컨대 교도 제2학교 학생들이 差別 表現에 의해서 실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고 아픔을 겪었다면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해야 되는 객관적인 요인이고立法 사실이고 그것이 규제의 가능성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규제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형성되는가? 실제 규제에 의해서 그 규제가 사회에 주는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있지 않습니까?差別 表現 規制 立法가 생김으로써 실제 그러한 미래強制社会が到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 이러한 立法 事実하고規制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社会にもたらす効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규제의 가능성으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 간의 정서 지배 관계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마다 문맥에 의해서 규정된다. 일본 사회, 우리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마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또歴史的な 문맥의 이해에 기초해서 차별적 표현의 규제 문제는 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문제 제기로 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오늘 6번째는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인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이 특히 일본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발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문제가 제기되는 속에서는 이 문제 결코 낡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적 표현 규제가 가능한가 저는 말씀드리며 집단에 대한 희보되기 표현規制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과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논문 집필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